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요, 사실 성인보다 어린입니다. 사실 뭐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만 18세 이하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저는 피알람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금 현재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B, C 세 가지 중에 C는 거의 대부분 오존층에서 막혀요. 그래서 A와 B가 거의 우리 지표면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A는 아주 약한 자외선, 많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외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B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가면 벌겋고 따갑고 벗겨지고 하는 정말 우리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강한 자외선입니다. 이런 자외선들이 옛날에는 단순하게 해수욕장 가니까 피부가 벗겨져 따가워, 그 아픈 게 싫으니까 그거 발라서 그냥 예방해야지 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외선 B 강한 것보다 약한 자외선 A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면서 피부 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요, 이 둘 다 모두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피부를 편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개발된 게 바로 선크림입니다. 사실 성분을 다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다 이야기 드리진 않고요,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선크림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자외선을 무조건 딱 막을 쳐서요, 더 이상 자외선 자체가 피부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불리고요, 그 성분들이 무기물이라고, 돌가루 같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서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기자차 성분 종류는 정말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요, 확인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무기자차 성분 두 가지를 좀 아시면 좋아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이 바로 이 무기자차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그 이외의 모든 성분은 다 유기자차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외선 종류는 A, B, C가 있다고 했죠. A는 약한 자외선, B는 강한 자외선. 자, 이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정도고, A는 전혀 피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부에 노화를 상당히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외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SPF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자외선 B에 대한 지수고요, 그 앞에 있는 PA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자외선 A에 대한 지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 B에 대한 지수 표기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숫자로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A에 대한 지수가요, 상당히 나라별로 이 표기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요, 바로 PA라고 하는 지수를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1부터 플러스 4개까지 이 지수를 표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그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세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SPF 50 이상은 60, 70, 80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50 플러스로 이제 구별을 하게 돼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숫자적인 산수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우리가 딱 햇빛에 여름에 나가면요, 한 15분쯤 있으면 익습니다. 자, 벌겋게 처음 이제 익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기는 그 시점, 그 포인트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손상 정도가 약 15분을 기준으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선크림을 안 발랐을 때 15분, 바로 이걸 SPF 1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30의 의미는 뭐냐? 그 시간을 더 길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는 거죠. 즉 15 곱하기 30을 하면 무려 450분 정도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뻘겋지 않게 유지가 되게끔 하는 그 시간대가 SPF 30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곱센치당 2mg이라고 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테스트할 때 이 딱 용량만큼을 테스트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썼을 때 항상 강낭콩처럼 크게 발라서 듬뿍듬뿍 발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를 발랐을 때 차단되는 지수를 보통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50을 한번 기준으로 보자고요. 50 곱하기 15를 하면요, 750이 나오죠. 그럼 이 750분은 무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1시간이 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 아침에 한 8시쯤 발랐다고 쳐요. 그러면 거의 저녁 7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면 50 이상의 의미는 사실 그 시간적 의미로 봤을 때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우리 해가 다 지고 나는데 선크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50 이상은 그냥 플러스로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크림을 바르는 양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를 때 대부분 우리가 바르는 양이 원래 권장하는 양의 거의 4분의 1밖에 바르지 않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30을 아까 우리가 SPF 30을 발랐을 때 450분이라고 하면 무려 한 8시간 정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르는 양은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한 2시간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선크림을 자주 바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 효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SPF는 자외선 B에 대한 수치가 높을수록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자외선 A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그 강도가 훨씬 더 차단 강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SPF 30 그다음 이상 PA는 3에서 4+를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자주 막 많이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양 쓸 때 조금 높은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위당 바를 수 있는 용량을 그대로 지키면 효능은 동일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몸에 바를 때 크림 하나 다 바르려면 귀찮고 번거롭죠. 그러니까 스프레이 같은 걸 쓰는 거죠. 바르기 편하게. 자, 여성분들 메이크업을 했어요. 뭐 바르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런 경우에는 파우더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 위에 덧대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바르기 편하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야외 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보통 이 제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바르면 모든 성분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각자의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중에서 무기자차, 유기자차 얘기했죠. 그 중에 무기자차입니다. 이 무기자차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민감한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인데 가장 큰 단점이 백탁입니다. 바로 얼굴에 허옇게 뜨는 거죠. 요즘은 좀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요. 그렇게까지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제품 쓰보면 너무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화장한 듯이 정말 허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물놀이를 하거나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선크림이 더 좋은 이유가 보통 물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면 그 하얗게 된 것 중에서 지워지는 것만으로도 보여서 아, 선크림이 지금 사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좀 더 내가 야외에서 물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이 자주 씻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런 백탁이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매일 안 바르시죠? 선크림은 기본적으로 매일 바르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매일 안 발라요. 왜냐면 내가 안 바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근을 딱 해서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출근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저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햇빛을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게 막 열심히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야외에 내가 일단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발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손상을 되게 잡아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요. 사실 성인보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이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되게 만 18세 이전에 노출되는 자외선 양이 평생 받는 자외선 양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 너무 많은 양이 노출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 애들한테 어머니들이 이제 나갈 때는 놀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고 또 발라서 계속 그런 걸 습관화시키고 예방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선크림을 바른다는 건요. 첫 번째, 내가 노화를 예방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손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바로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암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늘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녁은 상관없어요. 저녁에는 당연히 햇빛이 떨어지니까 굳이 선크림을 바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올해 그럼 한 개를 더 제가 얘기한다면 날씨가 흐린 날하고요. 밤 말고 창가에 있는 경우를 한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날씨가 흐린 날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구름을 통과해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경우는 A는 거의 대부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B는 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양이 적다 하더라도 70%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름이 있던 구름이 없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양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많죠. 자, 문제는 우리가 직사광선이 아니다 보니까 구름이 껴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그냥 되게 햇빛이 없어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외선 양은 실제로 직사광선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것, 조금 떨어질 뿐인 거지 없는 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흐린 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훨씬 더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절에도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햇빛이 되게 높아지고 세지기 때문에 비의 양이 싹 올라가고요. 겨울 되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A는 1년 내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구름과 상관없이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빛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창가에 있다. 자, 그럼 좀 우리가 실내에서 발라야 되냐고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실내에서 발라야 되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창가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창에로부터 들어오는 바로 자외선은 A는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B는 막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차단되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이 A다 보니까 실제로 안에 있으면서 창에 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외선 A 노출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워낙 시설들이 좋아서 웬만한 창에 그냥 이런 필름들을 붙여놔서요. 자외선 차단막들을 대부분 다 해놓긴 합니다만 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창가에 있으신 분들은 선크림을 좀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이라든지 빛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형광등에는 자외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뭐 방송처럼 뭐 방송이라든지 야구장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우리 고기잡이 배 같은 데 보면요 되게 빛이 엄청 강한 빛을 때리잖아요. 근데 이런 강한 빛은 자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시광선은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동양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무기자차를 써주는 것도 방법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들이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선크림을 바르면 늙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참 이게 어떤 아이러니하냐. 선크림을 안 바르면요 안 나가요. 무서워서 나 이거 탈 것 같아. 아예 안 나갑니다. 근데 선크림을 바르면요 외출을 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량만큼 바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SPF 30짜리를 일반적으로 바르면 아까 제가 8시간 간다고 했죠. 자, 그럼 좋다 이거야. 이 정도 충분히 발랐으면 8시간 가니까 괜찮아요. 그럼 아침 8시에 내가 출근을 해도 오후 한 3시 정도쯤까지는 유지가 되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될 수 있죠. 그럼 뭐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그만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금 톡톡톡톡 찍어 바르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용해야 되는 양의 4분의 1밖에 쓰지 못해. 즉 뭐냐면 내가 8시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면 몇 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10시가 되면요 자외선 차단제 효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선크림 발랐으니까 괜찮아. 점심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거죠. 그냥 다닙니다. 그냥 쭉 다녀요. 선크림 발랐으니까 괜찮아.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더 안심을 하고 나가는 그 행동이 오히려 제대로 바르지 않았을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외선에 대한 노출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크림을 바를 때 되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 제가 진짜 피알람 채널 유튜브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크림 2번 바르세요. 제가 2번 바르세요. 꼭 2번 바르세요. 한 번 바르고 똑같은 양을 한 번 더 바르면 그래도 반 정도로 가는 거죠. 2시간 갈 거 4시간 가는 겁니다. 50짜리 쓰면 그거 조금 더 가죠. 그래서 처음부터 쓸 때 아예 높은 걸 쓰고 2번 바르세요 하면 기본적으로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크림을 되게 잘 못 바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정말 이게 정말 잘못 바르고 있는 게 얼마만큼 안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썸네일을 썼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위험되고 있으니까 잘 발라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로부터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바르는 방법은 일단 2번 발라라. 두 번째는요 되게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딱 얼굴만 발라요. 되게 선크림을 거짓말 안 하고 바르세요 하면 어떻게 희한하게 요거 딱 요 라인만 바르고요 요 밑으로는 안 바른다. 여기는 피부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여기까지만 바르고 안 바르세요. 사실 노출 부분이라고 하면 밑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밑에까지 다 발라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 발라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손등과 같이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렇게 뭐 옷이 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도 선크림을 일반 기본으로 다 발라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남성분과 여성분의 차이인데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대부분 기니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목도 다 가려지고요 뭐 귀도 가려져요. 근데 남자는요 짧잖아요. 귀 다 노출되고요 뒷목 다 나오죠. 자, 이런 부분도 원래는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매일 그렇게 발라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의식적으로 꼭 바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귀입니다. 귀. 의외로 이 부분에 귓바퀴 있는 이 부분들은요 자외선에 노출되는 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암이 제일 잘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귀예요.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 머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선크림 내가 이 양 얼굴에 발랐으면 습관적으로 귀를 이렇게 좀 발라서
더 발라주시고, 귀를 이렇게만 바르시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바르면 어디가 안 발리냐면 요 끝에, 요 끝부분이 안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반드시 끝부분도 한 번 더 발라주셔서 전체가 커버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뭐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까지 바르기는 힘들지만, 특히 야외 노출을 좀 오래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휴가를 가서 되게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많을 때 있죠. 그럴 때만큼은 더더욱이나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꼭 신경 써주고요. 조금 이제 특히 또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두피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 쓸 수는 없죠. 매일 쓸 수는 없지만 그런 노출이 많을 때는 뭐 스프레이 타입도 좋고요. 어떤 게 다 좋으니까 약간의 그런 자외선을 조금 차단제를 쓰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끔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의외로 안 바르는 데가 귀입니다. 귀, 그리고 손등 이 부분 잘 안 쓰고요. 목 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면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목까지, 너무 또 이게 옷에 또 다이고 하면 또 끈적거려서 싫어서 그런 것도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노출되는 목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자차는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유기자차는 너무 잘 지워져요. 근데 뭐 그냥 너무 발림성도 좋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실 때 되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 뭐 유기자차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림성 좋고 잘 흡수되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지만, 특히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자차가 좀 잘 안 지워질 때가 많거든요. 이 무기자차가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클렌징을 해봤는데 잘 안 지워지는 경우는 반드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 성분들 중에 특히 오일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로 일단 1차적인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 2차 세안을 보통 뭐 폼 클렌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워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지워지니까 반드시 유기자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기자차는 그런 방법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이 질문들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거 딱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곱센치당 2mg을 바르는 게 정석이라고 했죠. 비비크림에 들어가 있는 선크림 효과를 보려고 그만큼 바르면 얼굴에 메이크업이 진짜 이렇게 되겠죠? 사실 그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선크림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건 어렵고요. 그러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죠? 메이크업도 좀 하고 나왔죠? 근데 땀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가 선크림을 또 바르고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때문에 화장을 고치는 목적이라든지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 다시 붙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효과가 다시 어느 정도 지속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내가 선크림에 대한 효능을 보게끔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충분히 다 바르고 난 뒤에 뭐 우리가 교정, 수정하는 메이크업을 수정한다거나 뭔가 이런 목적에서 선크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제품들을 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팁을 이야기 드리자면, 선크림에 대한 효능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선크림을 충분한 양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피부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기겠죠. 이때 생기는 반응이 산화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조금 눌러주면 되겠네요. 바로 항산화 제품이에요. 선크림을 사용하기 전에요, 항산화 제품을 좀 같이 쓰고요, 선크림을 쓰게 되면 충분하게 많은 양을 쓰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그 효능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낮에 내가 선크림을 너무 바르기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나는 너무 이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2번까지는 바르셔야 돼요. 그래도 2번은 바르시되 그것도 걱정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뭐 에센스나 세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 많죠. 크림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비타민C 제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시고 선크림을 써주시면 그런 부분들 좀 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닝오일은 사실 목적은요, 자외선으로부터 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피부의 굴곡 있죠. 그 굴곡을 오일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아주 골고루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더 색이 더 짙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닝 오일을 바르고 태닝을 하고 그대로 닦지 말고 두면 안에서 색깔이 더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골고루 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사실 뭐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정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건강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태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 뭐 피부과 전문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많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태닝 후에는 오히려 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산화제를 쓴다거나 보습제를 사용한다거나 그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멜라닌을 산화를 시켜서
태우는 피부가 좀 어두워지게 만들어주는 거는 도움을 줬지만 그로 인한 손상들은 분명히 생겼을 거죠. 그런 부분들로부터 피부를 빠르게 보호해서 회복시켜주는 쪽의 관리를 반드시 뒤에 붙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습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생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부터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부터 이런 걸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